여성단체, 시민단체, 민주당 내의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도 임명 강행, 가까운 인사,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대통령 부부와도 가까운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투쟁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던 그 인사, 갖은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소관계의 관계가 작동했던 걸까요?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 장면은 우상호 정무수석,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인 우상호 정무수석의 요 이야기, 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고요.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경청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전달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표절은 날리고 갑질은 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문 표절 논란, 결국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 강선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건데, 자, 현역 불패라는 점이 고려됐을까요? 이 대통령 내외와 가깝다라는 개인적 어떤 관계가 작동됐을까요? 여권 관계자, 현역이라는 점 감안했을 걸. 현역 불패 깨질까 봐 버텨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게 작동했다라는 건데, 그런가 하면 개인적 인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을 전담했었다. 단식 당시 입을 덮어주는 모습이 화제였다. 강 후보자의 공로 등 개인적 인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건 아니냐. 현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자, 단식 때 이부자리를 정리했던 그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표절은 지명 철회인데 갑질은 임명 강행. 그 배경과 그 기준이 뭘까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 조간신문들에 분석된 건데, 곽택 의원님, 현역이기 때문에 혹은 이부자리, 개인적 인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과 개인적 인연을 감안하더라도 갑질 의혹에 강선우 후보를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또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후보자가 이제 강선우, 이진숙 후보 이런데요.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거나 또는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지명 철회 발표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현역 의원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때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지명 철회를 하거나 또는 자진 사퇴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지금 국회 내에서의 갑질이 문제됐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불구하고 현역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 예. 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해버린다면 사실 국회의원직도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음번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갑질 논란 문제는 도덕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이거든요. 피해받은 보좌관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고 또 국민들과 청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진숙 후보자보다 강선우 후보자가 더 문제다 하는 여론이 사실 더 높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강선우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아마 장관 일하는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갑질 의혹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른바 거짓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부적격 인사다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불패 아니면 개인적 인연 어떤 게 좀 더 작용됐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뭐 모든 부분이 고려 검토 대상이 됐겠죠. 그런데 뭐 현역이니까 무조건 임명하고 또 외부이니까 뭐 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렇게 획일적 기준이 적용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갑질은 되고 표절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 정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뭐 절대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제기된 의혹들이 다 한두 개씩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 청문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의 문제 제기된 건 맞지만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플러스 이 자질과 능력 그 부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정도의 준비 정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도덕성 논란은 이제 문제가 제기됐으면 소명하고 사과하고 이 부분이 흔쾌히 이 당사자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통해서 그 자질을 입증하고 향후에 이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관련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둘을 놓고 봤을 때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표절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는데 이제 아쉬움이 제기된 것은 고등교육, 대학 교수로서 연구자로서의 훌륭한 성과를 갖고 있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충분히 자질을 갖춘 것으로 비춰졌지만 나머지 실제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초중등 교육 관련해서는 뭐 다소 준비가 된 것인가 이 중요한 뭐 정책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자질 이런 부분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 향후에 두 분이 장관직을 그냥 수행한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질 이 부분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능력 중심의 어떤 인사와 어떤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건데 청문회를 보면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됐을지가 지금 논란인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임명의 배경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텐데 특히나 이 해명 말이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표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날에 먹다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기 위해서 차에 탔는데 그걸 다 못 먹은 게 제 잘못이다 라는 이 애매한 사과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대목, 당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표했다라는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테니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는커녕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잘 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외워지지도 않는다. 그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그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부 부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따로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커리어만 보면은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공이 가족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박사학위만 받았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학에서 교수까지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언행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호 수석이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 명함이 갈리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왜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이 강행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 딱 드는 생각이 작년 총선 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비명은 횡사하고 친명은 횡재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낙마한 거고, 강선우 후보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명 중에 친명, 찐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난히 장관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국민들의 눈치보다는 그 국민들보다 훨씬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 나라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선우 후보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전 비슷하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정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장관이라고 하는 고위직에서 그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그게 이제 그 정부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자,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더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지적인데요. 뭐 전 국민 가기 전에 일단 민주당 보좌진들부터 과연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부터가 좀 의문인데, 퀘스천 마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당에서도 그 해당 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에서도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주말 중에 비공개로 이 여야 그 지도부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 어떤 청문회와 관련된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정말 온전하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선을 그은 것은 이게 뭐 의원이냐 아니냐 이 신분의 차이가 뭔가 임명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나친 추측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강선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고 후보자의 해명이 좀 불충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뭐 밀고 간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의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정무수석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공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밀고 간다. 그런데 이걸 밀고 가려면 민주당 보좌진들의 반대, 여성단체들의 반대, 시민단체들의 반대 이것도 좀 밀고 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있군요. 뭘 하고 싶어 장관들이 하냐. 사퇴 요구했고요. 참여연대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결여, 자진 사퇴 주장했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 사퇴를 촉구했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려면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반대를 지금 설득하거나 밀고 가야 할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밀릴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박태규 의원님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이에요. 이진숙 후보자가는 지명 처리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왜 임명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무수석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묻자 여당 지도부에 가서 물어봐라. 박최고 설명대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 이후에 대통령이 강선우 고를 결정했는데 정무수석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색이 정무수석인데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뭐 현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 강행했냐라고 하자 여당 지도부 가서 물어봐라.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알려지기론 제가 취재하기론 우 정무수석도 강선우 이진숙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우려 섞인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정무수석에게조차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지도부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저기 가서 물어봐라. 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인데 그것을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라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좀 반응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 예.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는데 뭐 이런 거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선회해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는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 같아요. 아마 여당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여론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네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당과 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아마 지난 주말에 강선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의사타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강한 예.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측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당 지도부에다가 확인해봐라.
이런 정무수석의 답변이 거기서 좀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짜증 섞이거나 곤란하거나 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든지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 2, 3일 정도는 또 더 추가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난 주말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본인이 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이 강순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국민들 앞에 제시되지 않았고 정무수석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과연 야당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음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자, 야당 반대는 뭐 둘째, 셋째, 넷째 치고서라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냥 저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여성전체 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동당. 야당 저희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공간도 없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설득을 하죠? 설명이 없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시민단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의 그 보좌관 협의체에서조차도 반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그 이진숙 후보자는 그 뭐 탈락을 시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강행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그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뭐 이제 그 뭐 다른 여당 의원들이나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가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힘을 보태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옆에 이제 곽규태 의원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야당의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자중질환에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강선우 같은 사람 뭐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해도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모아가지고 정부에 강한 압박을 넣는 그 단체는 야당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백날 떠들어왔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목조목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대통령실의 오판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판이다. 왜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멀리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다 그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하루빨리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민주노동당은 이 정당이니까 진보 정당이니까 정무수석이 가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냈으면 사실 대통령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순 후보자에 대해서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득하는 역할이 정무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정무수석조차 모른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설득할 거며 예를 들어 뭐 시민사회 수석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어떻게 설득할 거며 하다못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전달하면서 구체적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결과를 받고 설명하는 지금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야당, 시민단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무겁게 아마 대통령께 보고했을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고요.
문제가 뭔지, 임명 강행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뭐 지명 철회 등이 했을 때 어떤 상황이요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 추정하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과했고 자질의 문제가 장관 자격을 수행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반면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된 이후에 장기간 장관이 없는 상태에 매우 불안정한 부처로 지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계속돼서 또 다른 뭐 후보자 지명 또 인사청문회 과정 이렇게 난맥이 지속될 경우에 걱정이나 우려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당에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네네. 이 사안 초반부터 이제 계속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또 상당수 당원들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굳이 낙마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지난 주말 원내대표 초청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여당, 당의 어떤 소리까지 다 무겁게 판단한 결과니 그거는 왜 그랬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청문회에서 답답했습니다. 사적 용무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물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기 때문이죠.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적 용무 지시를 정말 불가피하게 한 번 했었느냐, 두 번 했었느냐,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한 손 안에 꼽히게밖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으로 했느냐를 물어본 이유를 반복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했다면 갑질이다라는 강 후보자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혹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오늘 매섭습니다. 자, 이 궁금한 건 만약에 박성민 최고 아까 말했고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민주노동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추가 입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주말에 임명 강행이라는 소식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진지 이 단체들의 이 두 번째 입장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예컨대 뭐 민주노동당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여성단체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이 또 나온다.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안 된다. 의혹 하나 뭐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강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리스크로 좀 작동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 안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강한 어떤 비판이 나오고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큰 쓴소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중에 대통령 결단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안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결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이제 인사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봤을 때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뭐 예견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단체들과 뭐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를 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과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 같은 진영 내에서의 반발이 추가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건 그냥 감내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17년 당시 발언 회자되고 있는데 물소대 전략입니다. 물소대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다. 한꺼번에 건너가야 된다.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를 입는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성남시장 때였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 물소들이 악어떼가 있는 강을 건너듯이 우르르 건너가는 것. 그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곽규택 의원님, 물소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사실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불법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지명한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불법성 문제 때문에 내가 지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저기서 물소떼라고 했는데요. 물소떼를 싹 바꿔보면은요. 범죄 혐의자들인 겁니다. 다. 그런 경우에 다 같이 강을 건너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마치 이걸 비난하는 국민들이나 야당을 물소를 공격하는 무슨 악어에 비유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 이야기를 했을 때 배경이 2017년 뭐 성남시장 때이긴 하지만 지금 저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글쎄요. 물소에 비유하기에는 물소를 너무 폄하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규택 의원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